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선생 공선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전세 사기 당하지 않고 중개보수도 더 할인을 받고 중개사를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 그래서 내가 매매를 하거나 전세를 할 때 서랍 속의 매물까지도 내 걸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전세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에는 법적 지식과 경제적 지식,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적인 지식으로는 첫 번째, 저 사람이 진짜 주인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2012년도에 제가 중개를 했을 때 거기 세입자분이 신분증을 위조해서 주인인 것처럼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전세금을 받아서 날랐어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전세금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럴 때는 우리가 저 주인이 진짜 주인인지 한마디만 해도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중개사님, 저분 그 전에 먼저 계약하셨던 분인가요? 이 한마디로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좀 불안하시면, 사장님 제가 좀 불안해서 그런데 주인분 좀 잘 확인 좀 해주세요. 혹은 진정한 권리자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중개업자분들도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 한마디만 하셔도 어느 정도 내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도 불안해 하시는 분들은 요즘엔 등기부 등본도 공신력이 없는 거 아시죠? 무슨 말이야? 등기부 등본만 보면 되는 거 아니었어? 물론 대부분 거의 다 등기부 등본만 보고 하지만, 만약에 등기부 등본을 보고 계약을 했는데 주인이 아닌 경우가 있었어요, 사건이. 그래서 법적으로 다툼이 생겼죠. 결국 피해본 사람은, 전세를 들어간 사람은 피해를 봤어요. 아니, 등기부 등본인데도 공신력이 없는 거야? 네, 우리나라는 공신력이 없어요. 미국은 안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책임 안 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내가 내 자산을 좀 지키고 싶다 하시면은 위에 있는 이런 보험들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3억당 한 15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제적인 지식인데, 사실 법적 지식보다 경제적 지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총 역사에서 이렇게 크게 역전세가 몇 번 있었는 줄 아세요? 크게 2번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필이면 그 시기에 전세를 구하셨던 분들은 전세 가격도 높게 구했고, 그리고 돌려받지 못한 분들이 가장 많았던 시기였어요. 내가 그러면은 법적 제도를 떠나서 이런 경제적인 지식을 좀 갖춘다면은 이 사람이 갭투자이건 그냥 일반 투자자이건 간에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요 지금 그래프 하나만 보셔도 아파트마다 이렇게 매매가와 전세가가 어느 정도 붙어 있는 시기에는 전세 세입자분들한테는 되게 불리한 시기고요. 이 집을 살려는 분들에게는 되게 유리한 시기입니다. 2012년도에 제가 어떤 분이 집을 전세를 얻으려고 하는데, 그때 제가 좀 친분이 있어서 정말 집을 전세를 얻으려면은 이 돈이 너무 아까우니 전세 금액이나 매매 금액이나 별로 차이가 없으니 이때 사셔야 된다. 이렇게 전세가가 높은데 만약에 일이 하나 잘못되면 어떡하냐. 그래서 그분이 4억 주고 집을 샀습니다. 지금은 그 집이 12억이 됐죠. 그 당시에 그런 곳이 많았어요. 전세 금액은 계속 올라가고 매매 금액은 떨어지다 보니까 적은 금액으로 샀는데 이게 내가 감당하지 못했던 수준이 있다 보니까 다음에 전세금을 못 돌려주게 되면은, 경매당하면은 내 전세 금액이 낮아지나요? 돈을 못 돌려받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보험, 권원보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시기에는 전세를 구하면 안 되겠구나. 그 시기 보면 딱 나오잖아요. 그죠? 이 아파트는 지금 전세가율이 한 60%가 넘어가면은 역전세 되는 경우가 있었네. 이 아파트는 한 45%는 있었네. 이 아파트는 90%가 있었네. 이런 상황에서는 전세를 사는 것보다는 매매를 하시거나 월세를 가는 게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총 역사 중에 내가 역전세가 될 확률, 그 열에 2번 정도는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차라리 그때는 매매를 하시는 게 나한테 훨씬 이득입니다. 제가 매매를 꼭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걸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내 재산을 지키려면 아까 그런 법적인 지식과 경제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도 전세를 예전에 마쳤는데 전세가가 계속 떨어지고 매매가도 떨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전세 가격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런데 역전세 당하니까 이 중개사가 이런 거 좀 답변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답변을 잘 한다고 했지만 제가 부동산 시장을 맞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억울한 거는 이제 그분이
시청에서는 전화가 와서 이거 뭐 확인 안 했냐 저거 확인 안 했냐 이렇게 물어보지만 그 당시엔 시장이 그렇게 좋았었어요. 그리고 이거 충분히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고려하셔라. 그리고 정 불안하시면 이 계약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도 그렇게 계약하셔가지고 전세금을 날릴 상황이 온 거죠. 물론 집주인분이랑 잘 얘기해서 이거 경매당하면은 둘 다 돈을 잃어버리니 전세 세입자가 약간의 이자 같은 거를 지급하고 이걸 서로 차용증으로 써서 돈을 이제 하는 걸로 해라. 지금 시기가 안 좋지만은 시기가 좀 좋아지면은 둘 다 돈을 잃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어쨌든 끝났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는 실제로 많이 일어납니다. 전세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정말 중요한 두 번째, 이건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없는 꿀팁입니다. 부동산 가서 복비 깎는 법. 이렇게 얘기하면은 분명히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런 방법이 있어? 무조건 깎아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들으실 수도 있고요.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 좀 하지 마라. 나 복비 깎이는 거 싫잖아요. 중개업자들은. 여러분들 월급 다음 달부터 감봉한다 그러면 싫잖아요. 중개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세입자 입장, 이 손님 입장에서는 야, 걔네들이 하는 게 뭐가 있냐? 중개사 하는 게 뭐가 있냐? 계약서 쓸 때만 열심히 쓰고 사고 터지는 건 다 뒷전인데 중개복비 너무 아깝다.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내 돈을 잘 지키려면은 서로 협의하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팁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부동산 경기를 물어보지 마라. 사장님 요즘 부동산 경기가 어때요? 이런 분들은 중개업자가 뭐라고 듣냐면은 저 공부하러 왔습니다. 저 오늘 좀 심심해요 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부동산을 정말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차라리 제가 몇 동 몇 호를 네이버에서 보고 왔는데 그거 좀 혹시 오늘 제가 급하게 와서 예약은 못하고 왔지만 아니면은 제가 전화는 못했지만 혹시 그 집을 볼 수 있나요? 이렇게 하면은 중개업자분들도 서로 기분 좋게 다음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갑자기 와서 사장님 저 집 보러 왔는데 이거 좀 보여주세요. 이러면은 못 보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부동산 경기를 물어보시는 분들 대부분은 중개업자분들 다 그런 건 아닌데요. 물론 이 좋으신 중개업자분들이 훨씬 많죠. 그런데 종종 중개업자분들도 거기 돈 벌러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돈 벌러 일하는 사람들을 여기 불러다가 보여달라 저기 불러다 보여달라 앉아서 얘기 들어달라 하다 보면은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공부하러 와가지고 내 시간만 뺐네 나 지금 할 일 많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차라리 부동산 경기를 물어보는 것보다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이거 지금 전세 끼고 살려고 하는데 전세 세입자 바로 맞출 수 있는 상황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부동산 경기를 훨씬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발 와서 이제 막 아는 체를 많이 하시는 분들 계세요. 물론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요즘에는 중개업자보다 이 지식이 훨씬 뛰어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냐는 식으로 얘기하다 보면은 중개업자가 아는 정보를 안 알려줍니다. 내가 모르는 정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차라리 그렇군요. 그래요? 그래요? 라고 하면 할수록 중개업자분들이 좀 더 이렇게 더 오픈하게 돼요. 그래요? 하면 더 알려준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막 퍼져요. 정보를. 그래서 경기를 물어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실질적으로 내가 정말 계약할 손님이다라는 거를 어필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내가 물건도 좋은 물건을 받을 수 있고 복비도 좀 할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부동산 경기를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은 후킹을 거시는 분도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지금 싸게 나온 매물이 많습니다, 손님. 진짜 싸게 나온 매물이 있는데 그거 7억짜리예요. 근데 지금 6억 8천이 나왔습니다. 로얄동 로얄 호수예요. 아라리예요, 손님. 한번 보러 가실래요? 그러면 손님 입장에서 아니요, 좀 그거보다 어쩌고 얘기하면 이 사람 진짜 구경하러 왔구나 하시는 분도 있고 온 김에 구경이나 해볼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온 김에 구경이나 해볼까? 이런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갈 때 절대 OPT기 가져가지 마시고 지갑 가져가지 마시고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왔는데 손님이 방을 보려고 하네. 딱 보여줘요. 그것도 쉽게 안 보여줍니다. 되게 어렵게 이렇게 조율하는 척하면서 보여주시는 분도 가끔 있어요. 보러 갔는데 손님 여기가 10대 학군이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남향으로 배치된 곳이 별로 없어요. 남향으로 배치된 곳이 별로 없는데 그런 곳도 7억이 나갑니다. 근데 얘는 남향 배치예요. 근데 아까 그 좀 전에 다른 방 보셨죠? 인테리어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주방이나 이런 것도 다 낡았는데도 7억에 팔렸다니까요. 그런데 이 집은 남향 배치에다가 인테리어도 되는 거 보셨죠? 화이트로 싹 깔리는 거 보셨죠, 손님? 이거 지금 6억 8천에 급하게 나온 겁니다. 급매예요, 급매. 하시다 보면은 이거 어떻게 한번
해볼까? 제가요, 요런 표정을 딱 볼 때 중개업자분들이 요거 팔아? 혹은 이 손님 관심이 있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보통 부동산에 가서 웃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 진짜 잘못된 정보입니다. 웃때 내 태도를 정확하게, 내 의견을 정확하게 내세우면 돼요. 내가 지금 사정이 이러이러해서 이 정도까지는 되고 요건 안 된다. 이걸 정확하게 내가 여기다가 투자를 할 거다. 내가 여기서 실거주 할 거다. 이런 것들을 잘 얘기해 주시면은, 근데 얘기는 안 해주고 막 뒤에 꿍꿍이가 있는 것 같은 손님이면은 중개업자분들도 다 오픈을 안 하려고 해요. 근데 그런데 가서 이거 7억짜리인데 6억 8천에 나왔다. 이거 사시는 순간 돈 버는 거다. 제가 이거 주인분이 급하니까 한 1,000만 원만 더 내고 해볼 테니까 어떠냐? 마음 있으시냐?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오케이 물어봐 주세요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계약해야 되는 그 상황으로 계속 가는 거죠. 물론 내가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손님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내가 이 부동산 전반적인 지식이 없으면은 했다가 취소하게 되잖아요. 중개업자랑 완전히 담을 쌓는 격입니다.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중개업자분도 네트워크가 있어서 저 손님 무슨 손님 왔다가 실컷 물어보고 계약은 안 하는 손님이에요. 이런 것들이 중개업자들끼리도 소문이 돈단 말이죠. 그럼 내가 진짜 살려고 했는데 좋은 물건을 괜히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 물어보지 마시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지금 실거주 하려고 하는데 혹은 제가 지금 투자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가격에 좀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남양 배치된 거 살 수 있습니까? 그럼 이 손님 진짜로 관심도 있고 살려는 마음이 있는 찐 손님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더 열심히 중개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나한테도 득이잖아요. 두 번째, 부동산 가서 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입니다. 제발 가서 방 보면서 물레를 보지 마세요. 화장실 물레를 보고 주방에 가서 물 틀어보고. 우리 사실 이거 뒤에서 좀 많이 웃을 때가 있습니다. 손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잖아요. 정말 나홀로 아파트나 어디 듣보잡 같은 그런 아파트라면은 그럴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아파트인데 가서 물을 틀어보면은 이 손님 모르긴 정말 모르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가면요 그런 걸 볼 게 아니라 딱 4가지만 보시면 돼요. 주방, 화장실, 도배, 장판, 그리고 마지막까지 베란다. 곰팡이가 끼는지 안 끼는지. 곰팡이가 원래 잘 끼는 곳도 있고 관리를 못해서 끼는 곳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거 내가 방수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7억짜리 집인데 주방, 화장실, 도배, 장판 다 되는 집인데 25평짜리면은 대충 한 2천 들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또 똔똔이네. 그럼 아까 인테리어를 더 마감재를 잘 쓴 집이 더 좋은 거네. 그럼 그 집을 계약하는 게 더 좋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6억 8천인데 인테리어가 하나도 안 됐네. 주방, 화장실, 도배, 장판, 베란다, 방수 처리까지 안 돼 있네. 그럼 내가 돈을 더 많이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싼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사장님 좋은 매물 있으면 연락 좀 주세요. 제가 복비 많이 드릴게요. 완전히 안 믿습니다. 복비도 사실 중개업자들이 조금 싫어해요. 내가 그거 다 서비스 돈 다 주고 하는 건데 내가 중개업자 눈치 봐야 돼? 눈치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득을 얻고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은 협상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좋은 매물을 득하고 싶으면 내가 그 물건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어야 돼요. 사장님 거기 제가 보기에는 114동이 아랄동 같은데 제가 보는 눈이 맞습니까? 사장님이 만약에 115동이라고 얘기했을 때 115동은 그 산 뷰가 반밖에 안 나오잖아요. 114동은 다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알면서 여기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게 얼마에 살 수 있나요? 요거 만약에 제가 7억까지 내고를 해주시면은 제가 중개보수를 원래 한 400만 원 되죠? 혹은 300만 원 되죠? 제가 450만 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7억 5천짜리 되는 거를 7억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밑도 끝도 없이 깎으면은 당연히 중개업자가 싫어하겠죠.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이 사람 진짜 살 손님이니까 내가 한번 서랍 속의 매물도 한번 오픈해 볼까? 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개업자, 복비라고 하죠. 중개보수를 깎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중개업자분들이 되게 싫어하는 영상이 될 수도 있는데 보통 분들은 내가 한 번 계약했는데 바로 계약되면은 중개복비를 혹은 중개보수를 300만 원, 400만 원 월급이 다 날아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되게 아까워할 수도 있어요. 야, 이거 하루 이렇게 했는데 쟤는 전화 몇 통화 해가지고 저걸 다 그냥 받아가? 좀 깎아주면 안 돼? 그럴 생각이 있다면 시작부터 시작해야 돼요. 언제 하는 게 좋냐면 이런 건 책에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개업자분들과 방을 보러 갈 때 웃을 때 우와 좋네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중개업자님 이거 저 너무 마음에 듭니다. 혹시 이거 제가 바로 계약을 한다면 제가 바로 중개보수를 지급해 드릴 텐데 혹시 300만 원 되는 거 알고 있는데 한 200만 원에 해줄 수 있나요? 이렇게 말하면 중개업자분들도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냥 계약금 다 붙여놓고 마지막에 계약 다 하고 막 잔금 치르는데 그때 돼서 아 이거 중개비가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복비가 뭐 이렇게 비싸? 이런 말이 들리면 더 안 깎아줍니다. 더 안 깎아주려고 그래요. 이거저거 시키는 거 다 시켜놓고 막 안 하려고 그래? 저도 옛날에는 야 저 사람들은 뭐 저렇게 하면서 돈을 많이 받아가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중개업자가 돼봤잖아요. 진짜 생각보다 할 일이 많더라고요. 매물을 하나를 알아보는데 보통 적어도 3군데 이상 알아보거든요. 3군데 알아보는데 사장님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언제 볼 수 있나요? 다시 조율되나요? 그러면은 언제 볼 수 있죠? 기다릴 테니까 전화 주세요. 보통 한 3통, 5통을 합니다. 3군데만 알아봐도 5통 한 시간에는 15통을 해야 돼요. 하루 종일 전화 받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다 물건 올리다가 또 의뢰가 들어오면 그것도 전화 상담하다가 사실은 이 조율하는 작업들이 중개업자들이 대부분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생각보다 쉴 틈이 없어요. 시작하면은. 그렇다 보니까 그럼 처음부터 얘기를 하지 왜 다 끝에 와서 얘기를 할까? 이게 중개업자들을 만나다 보면은 고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쨌든 여러분들 하는데 마지막 가서 싸우기만 싸우고 복비도 하나도 못 깎으면 아깝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기분 좋게 사장님 요거 어느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제가 계약금도 오늘 드리고 중개보수도 바로 오늘 안으로 지급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중개보수가 한 얼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해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좋다. 그리고 그때 계약금을 드리고 중개보수를 지급하면은 이 중개업자가 나중에 완전 손님편이 됩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분이네. 중개보수가 크게 되는 것보다 약속을 잘 지키는 손님한테 중개업자가 더 마음을 뺏기는 경우가 많아요. 저 손님 확실한 손님이야. 저 손님 작은 데 살지만 저 손님 분명한 사람이야. 난 저 손님 확실하다는 거 알아. 난 저 손님 믿어.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막 다 오픈하죠. 얘기 한마디만 해주면은 이게 더 좋고요. 이게 안 좋습니다. 저 손님한테 하지 마시고요.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처음 봤을 때 물어봐도 대답을 똑바로 안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매물을 사러 갈 때는 파는 사람처럼 물어봐야 되고 팔 때는 사는 사람처럼 물어봐야지 시세를 좀 더 알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중개업자의 서랍성 매물을 내가 득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처럼 분명한 손님 그리고 약속을 잘 지키는 손님으로 인식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중개업자의 서랍 속에 정말 중요한 매물은 서랍 속에 있지 않고 이 머릿속에 있어요. 상황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중개업자분들은.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한 번에 계약하고 약속을 지키는 손님이 되려면 그 지역의 시세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임장 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냥 임장 가면은 절대 안 돼요. 임장 갈 때 그 동네에서도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여기는 7억이고 이 동네는 6억이고 이 동네는 5억이구나. 그래서 이 동네에서 6억인 동네에서 7억이 나오면 비싼 거고 7억인 동네에서 6억이 나오면 싼 거예요. 이거를 알고 계약해야 된다. 이걸 알아야지 중개업자와 약속도 지킬 수 있고 서랍 속의 매물도 내가 가져갈 수 있고 중개보수도 할인받을 수 있고 전세 사기나 이런 것도 내가 안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랑 구독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다음엔 제가 더 역대급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원 공선생이었습니다.